네, 안녕하십니까. 자, 평생 주식 카페 TV 증권사관학교 엑스파일 제3장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담고 있다 중에서 챕터 6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핵심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면 5분봉을 이용한 매매. 자, 5분봉을 이용한 매매서부터 자, 세부 챕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분봉을 이용한 매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간에는 30분봉을 이용한 매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주봉을 이용한 매매. 점점 이제 단위가 커지죠. 자, 이어서 월봉을 이용한 매매. 자, 그 다음에 더 큰 틀로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추세를 이용한 매매, 이렇게 좀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 매매 기법. 결국은 5일선, 일봉, 주봉, 월봉, 더 세부적으로 보면 5분봉, 30분봉,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30분봉 매매와 추세 매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분봉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트 매매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단위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 30분봉을 이용한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 매매는 역시나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매매 방법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30분봉 차트로 보통 1일에서 3일 정도의 짧은 매매 전략을 구사할 때 적합한 30분봉 매매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일봉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그런 어떤 매매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장 이래로 계속 하락 추세. 21선 근처만 가면 밀리고 21선 근처만 가면 밀리고 21선 근처만 가면 밀리고 하다가 이번에 요 날이죠. 요 날서부터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날서부터 본격적으로 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는 그런 어떤 패턴을 일봉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봉상으로 보면 조금 더 빠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교재에 설명이 나와 있었죠. 자, 30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죠.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국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국면이 나왔지만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이때와 다른 흐름이 뭐냐면, 자,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이 파란 선 어떻게 보면은 이동평균선의 각도들이 어떻습니까? 내려오고 있죠. 이 파란 선도 내려오고 있고 녹색 선도 내려오고 있고 이때는 21선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 놓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이 평평해지거나 또는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매수 급소가 30분 봉상에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동평균선, 그 파란 선으로 보이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지만 역시나 이 파란 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가시 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돌파를 못했죠.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하락하는 이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벽이 이 누르는 힘이 위에서 누르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흐름이 계속 결국 매수 타이밍은 이전에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왔을 때가 바로 매수 타임이다. 이전과의 어떤 다른 흐름은 뭐냐? 자, 이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더라도 하락 각도가 완만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1차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자, 점점 이때는 이 시점에는 약간은 이때에 비해서는 평평해졌어요. 파란 선이. 하지만 지금 보시면 파란 선과 녹색 선, 그 다음에 빨간 선, 이 선들의 이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벌어졌죠. 이런 시점에서는 좀 더 이격이 좁혀지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이 요 시점이죠. 요 동그라미 안에, 이 조그만 동그라미 안에 모든 이평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급소 시그널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30분 봉상에서 이제는 요 시그널로 어떻습니까?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죠.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고, 모든 이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때는 이 직사각형, 요때는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왔네? 단 한 번도 상장된 이래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 그러면서 모든 이평선이 좀 평평해지면서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시점은 이때가 처음이잖아 라는 시각을 갖고 이 종목의 패턴에 대해서, 이 기술적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에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이 녹색선과 파란 선에서 지지가 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동그라미 된 이 시점이 바로 매수 급수 구간이다. 이때가 이제 3월 14일 마지막 종가 시점 비슷하고 3월 15일 장 초반의 어떤 가격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점이 30분 봉상에서 일봉보다 훨씬 빠르게 매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4일, 15일은 바로 요때가 14일이고 바로 이때가 15일인데, 일봉상으로 보면은 21선을 그동안 단 한 돌파를 하더라도 바로 밀리고, 그 다음에 근처만 가면 또 밀리고, 근처만 가도 밀리고,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자, 이번에는 돌파를 살짝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장중에도 살짝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30분 봉상에서는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아주 명확하게 일봉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게 매수 급소 포인트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일봉과 30분 봉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하면 훨씬 확률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이렇게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하더라도 앞으로도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올 때 물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시그널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 양호한 조정을 확인하고,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전과 다른 상승 시그널을 확인한다. 두 번째, 조정 시 양호한 조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정 지지선에서 지지가 되면 세 번째 구간에서는 매수로 가담을 한다. 결국 첫 번째 이 직사각형 시그널이 나올 때 이 종목이 어떤 기본적 분석, 회사가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재료가 있는지, 이런 어떤 기본 여러 가지를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거를 세 종목이면 한두 종목은 그렇게 나오니까요. 조정이 나올 때 더 이상 이 밑에 가격으로 하락하지 않고 지지가 되는 패턴이 한 번, 두 번, 세 번 30분 봉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야, 이거는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초기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일봉보다는 30분 봉상에서 훨씬 더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일봉과 30분 봉을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한다면 훨씬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입니다.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은 어떻게 한다?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안 하면 뭐 이럴 때 뭐 매수해도 되고 뭐 이럴 때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매매는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30분 봉인데요. 만약에 5분 봉을 보자면 자, 5분 봉상에서도 보면은 지지선 매매를 한다면 이 종목은 최대한 21선이나 이 뭐 예를 들면 이 파란 선, 이 파란 선 근처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는다고 가정을 하면 요런 데 근처에서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주식이 홀딩하는 시점이 있고 매도하는 시점이 있고 매수하는 시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 지지선에서 많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굳이 매수로 가담하는 거는 그 다음 며칠이 좀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그게 가장 중기 이평선에서 하면 가장 좋고요.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매매하고 싶어 하면은 중기 이평선보다는 조금 더 짧은 이평선, 이 녹색 선에서 또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파란 선이든 뭐 61선이든 121선이든 21선이든 5일선이든 어디에서 그 바로 주가 밑에서 지지되는 지지선 바로 위에서까지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이때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이 나오길 기다렸다가 61선에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매수하지 마시고 지지선 근처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매수한다. 근데 끝없이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면 다시 한번 30분 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 매수할까 하다가도 지금 하락 각도가 가파르구나 좀 기다려야지. 또 이때도 매수하려다가도 하락 각도가 좀 가파르니까 기다려야지. 근데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직사각형 모양에서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네. 그래서 요 시점, 이 첫 번째 동그라미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에서 상장의 일에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지금은 요 놈이 이 가격대 보면 한 19,000원 정도 되는데 18,000원 정도 왔을 때 이때 매수하면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아직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돌파를 했지만 역시나 이거 맞고 또 떨어지고 계속 이전 패턴처럼 계속 하락할 가능성도 많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수한 분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지 10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은 7번, 8번은 더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 시그널 직사각형 이후서부터는 지금 몇 달 동안 상장 이래로 하락을 했지만 앞으로는 요 시그널 이후로는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아무튼 이 첫 번째 이 동그라미 요 자리는 내가 한번 주식 투자하면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기술적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구간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분 봉 매매와 패턴 추세 매매를 좀 주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하면서 5일선 매매, 21선 매매, 61선 매매도 같이 좀 설명을 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좀 이 큰 흐름을 보는 이 추세, 트렌드.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차트에서도 나와 있듯이
상승 추세일 때는 상승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 전략이고 그 특정 지지선 근처에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승 추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가 아닌 매도로 대응하거나 관심 제외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자, 일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에 보면은 2016년, 17년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18년 초기서부터는 1년 넘게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승 추세일 때는 어떤 구간대에서 매수를 했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면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이 추세선이 무너지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바로 네모가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추세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거나 또는 최소한 신규 매수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이 하락 추세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는 자리를 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이런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시점, 그러니까 이 추세대에서 지지되는 시점, 이런 시점이 오히려 다시 또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최소한 이 삼성전자는 패턴 매매로 대응을 했다면은 2018년 초기서부터 또는 2017년 말서부터나 2018년 내내는 일단은 매수하기 어려운 추세대에 놓였다. 왜? 하락 추세로 놓여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만 가면은 계속 하락하고, 이 구간만 가면 계속 하락하고, 이 구간대만 오면 계속 하락하고, 이 구간대만 오면 계속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까지는 2018년도에는 삼성전자를 좀 건들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 그리고 보유를 했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 그렇게 일봉상으로 추세상으로 이 삼성전자를 패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매매까지 말씀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30분봉 추세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파악하는 그랜벨의 8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